이렇게 원자재인 베이스 메탈과 국채는 한 60-70%의 경기 침체 확률이 있고 S&P 500과 미국의 하일드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침체 확률 채 10%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데 결국 누가 맞을까요? 누가 맞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크로 인사이트 시간으로 다양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레포트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 또는 매크로 전망을 이렇게 힌트를 잡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제가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요 내용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향후 12달간 연준금리가 얼만큼 내려갈 건지에 대한 어떤 시장의 반영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유튜브에 커뮤니티 게시할 시점에 여기 보면은 235bp로 금리가 인하할 거라고 이제 향후 12달간 인하할 거 전망했는데, 참고로 오늘 촬영 날짜가 9월 12일입니다. 9월 12일 날 오늘자로 보니까 257bp가 현재 시장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따라서 현재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반영되어 있는 연준 정책금리의 인하 전망은 얼만큼 되냐면은 3%가 깨진다는 전망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3%가 아래로 내려간다는 전망이 현재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책금리가 내년에 3%가 깨진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전망과 똑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거는 잡 오프닝하고 S&P 500 지수입니다. 지난 20년간 추이를 보니까 이렇게 일자리가 계속 일자리가 늘고 주는 거에 따라서 S&P 500 주가도 같이 일자리가 늘 때는 올라가고 일자리가 감소할 때는 S&P 500이 하락했던 패턴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엔 어떻게 됐냐면은 잡 오프닝이 2022년 상반기 초반에 거의 최고점을 좀 찍었죠. 좀 최고점을 이렇게 굉장히 큰 폭을 찍었다가 이후에 일자리 증가 속도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2년 정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현재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직전 달 같은 경우는 750만 개 일자리 정도 수준으로 좀 감소를 했습니다. 즉 일자리 증가, 그러니까 일자리가 계속 증가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일자리가 감소를 하게 되면 주가가 큰 폭으로 이제 밀렸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지난 2년간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지속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초반에 일자리가 감소할 때는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S&P 500도 조정을 보였는데 이후에는 잡 오프닝 숫자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죠. 그러니까 현재 최근의 사정은 잡 오프닝, 그러니까 노동시장과 S&P 500이 좀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즉 S&P 500은 일자리가 공급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니까 S&P 500이 갔습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일자리 증가와 S&P 500이 다른 길을 갈 거냐가 굉장히 흥미롭죠. 근데 아마도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결국 이 잡 오픈이 계속 그러니까 감소를 하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 좀 쉽진 않겠죠. 왜냐하면은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은 결국 미국 노동시장의 어떤 건전성이 결국은 미국의 소비의 건전성을 지키게 되고, 소비의 건전성이라는 결국 미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현재 노동시장을 으로 판단한다면 주식에 대해서 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어떤 사인이 되는 거고, 어쨌건 간에 우리가 이 그림에서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는 잡 오프닝, 일자리 증가도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줄어들면은 주식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이건 JP모간 자료입니다. JP모간에서 각 자산별로 현재 경기 침체 확률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냐는 자료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은 코로나 팬데믹 전에 이제 경기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 사이클이 있는데 경기 사이클 고점 대비해서 경기 침체 저점을 그거를
고점 저점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현재 어느 정도 와인지 그걸 갖고 이제 경기 침체를 얼만큼 반영하고 있는지 계산한 건데 JP모간 우리가 그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큰 그림에서는 보면은 현재 채권 5년 만기 국채나 베이스 메탈 같은 경우는 현재 경기 침체가 반영을 한 60에서 70% 반영하고 있고 특히나 5년 만기 국채 같은 경우는 현재 경기 침체를 한 70% 정도 반영하고 있다라고 JP모간 해석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S&P 500이나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현재 경기 침체를 최 10%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즉 주식시장은 별로 뭐 경기 침체의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한 90% 이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주식시장은 국채 대비해서 경기 침체 확률을 굉장히 낮게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에셋 클래스별로 자산별로 경기 침체 확률이 좀 극단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원자재인 베이스 메탈과 국채는 한 60, 70%의 경기 침체 확률이 있고 S&P 500과 미국의 하이힐드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침체율 최 10%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데 결국 누가 맞을까요? 누가 맞을까요? 라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관적으로는 채권보다 주식에서는 거의 반영을 안 하고 있고 채권은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데 만약에 채권 반영이 맞다고 하면 주식은 상당 부분 주가가 좀 밀릴 여지가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주식시장이 맞아요. 예를 들면 맞으면은 채권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즉 뭐냐면은 현재 5년 국채금리나 베이스 메탈이 너무 과도한 경기 침체를 반영할 수도 있고 반면에 S&P 500이나 미국 하이힐드는 너무 경기 침체를 반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에 대해 좀 생각을 좀 하시라는 거고요. 아무튼 간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은 주식과 미국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이 경기 침체를 더 반영을 해야 되는데 더 반영을 한다는 건 상대적으로 이 두 자산의 가격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좀 크다. 즉 뭐냐면 현재 경기 침체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에 반대로 경기 침체가 단기간에 너무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다라는 게 판명되면 반면 5년 국채 금리는 현재 반영된 가격에 좀 밀릴 여지도 있겠죠. 아무튼 요런 판단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경기 침체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연준이 너무 과도하게 금리 인상을 한 거 아니냐라는 견해입니다. 자, 볼게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노란색 차트는 연준의 금리, 정책금리의 움직임이죠. 한 2000년 이후에 정책금리 움직임인데, 요 밑에는 뭐냐면은 핵심 PC 물가입니다. 즉 뭐냐면은 우리 연준이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정책금리를 쭉 올리는 거잖아요. 정책금리를 올리고 정책금리를 충분히 올려서 물가가 잡히면은 다시 정책금리의 브레이크를 풀어내리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정책의 오류 내지 경기 침체를 만드는 거는 어떤 거냐면 연준이 너무 과도하게 금리 인하를 너무 경제를 너무 오래 옥죄했을 때 결국 경기 침체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현재 연준이 과연 과도한 긴축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가늠하는 내용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과거에 경기 침체에 들어갈 때 크라이시스 왔을 때 보면 이렇게 이 당시만 하더라도 보면 둘 다 모두 다 2000년 같은 경우는 핵심 물가가 2%였고 연준이 한 6%까지 금리 인상을 했죠. 그럼 이 당시에 여기 연준 금리와 핵심 코어 PC 물가의 차이가 뭐냐면 실질 금리거든요. 실질 금리가 플러스 한 4% 될 때, 즉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보다 한 4% 더 금리를 인상을 했었고 그때 그래서 결국은 과도한 긴축 때문에 경제가 깨졌고요. 그리고 2007년, 8년 때도 보면 이 당시에 코어 PC 같은 경우는 이 당시 연준이 5.25까지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러프하게 한 3% 정도, 그러니까 물가보다 한 3% 정도를 금리 인상을 더 한 거고 이게 우리가 실질 금리가 플러스 한 3%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질 금리가 물가 수준보다 더 오래 높게 유지해서 결국은 경제 이후에 이제 경제가 좀 충격이 갔던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번 같은 현재는 어떨까? 물론 이제 이 출발이 연준금리가 0%에서
워낙에 물가가 폭등을 해서 이 당시 한때 한 5.5까지 물가가 폭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브레이크를 확 잡으면서 물가를 확 잡았습니다. 근데 현재 연준 금리는 여전히 5.5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현재 서브 3%라고 하면은 5.5니까 거의 한 실질 금리가 한 2.5% 이상 되는 거죠. 즉 물가보다 연준 금리가 한 2.5% 이상 브레이크를 더 과도하게 잡고 있는 건데, 그럼 결국은 과거의 패턴으로 봐서는 결국 이 실질 금리가 즉 물가 수준보다 정책 금리를 그 이상으로 한 3% 이상 유지를 한 2% 이상 유지를 하고 있는 게 결국 경제의 주름살이 가는 거고, 결국은 실질 금리가 플러스 한 2.5 이상으로 오래 유지되면 될수록 결국 과도한 긴축이 될 가능성이 높죠. 현재 이제 그거에 대한 딜레마인데, 어쨌건 간에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할 때 결국은 실질 금리가 즉 물가를 차감한 어떤 금리 레벨이 과도하게 높은지 안 높은지가 중요한 건데, 현재 꽤나 한 2% 이상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꽤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과거와 비슷하게 고민해야 될 레벨인데, 즉 연준이 드라마틱하게 빨리 금리를 내리지 않고 좀 천천히 내린다고 하면은 결국 이제 경기 어떤 실물 경제 충격파가 더 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 경기 침체가 들어가서 마일드하게 끝날 거냐, 아니면 경기 침체가 좀 세게 올 거냐, 또는 경기 안 될 거냐, 이 모든 것들이 연준의 어떤 정책의 방향이다. 근데 연준은 우리가 있죠. 연준은 어떤 루킹 포워드로 앞에 경제 나빠질 걸 전망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연준이 데이터 디펜던트, 즉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정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러면 좀 늦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고 판단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미국의 2년 국채 금리와 연준 금리의 금리 차입니다. 근데 현재 2년 국채 금리보다도 연준 금리가 더 높잖아요. 현재 얼만큼 금리가 더 높냐면, 여기가 현재 마이너스 1.68%이죠. 즉 마이너스 1.68%라는 건 연준 금리보다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한 1.68%, 한 1.7% 금리가 더 낮다는 뜻입니다. 즉 이 레벨은 지난 한 30년 중에서 가장 낮은 레벨이죠. 즉 뭐냐면은 우리가 2년 국채 금리와 연준 금리를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2년 국채 금리는 연준 금리 향배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건데, 결론은 뭐냐면 연준 금리를 반영한 2년 국채 금리가 쭉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생각하는 건 연준 금리가 상당히 빅컷을 할 거로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과거에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빅컷을 기대했을 때 요 시점이다. 경제가 안 좋아지던 시점이라서 현재 이런 우려감이 꽤 있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번 주에 발표된 이제 NFIB가 뭐냐면은 중소기업들 비즈니스 서베이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별로 주목을 하지 않고 있어요. 특히 주식시장이나 이런 주목을 별로 안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잡마켓의 절반 이상을 미국의 스몰 컴퍼니들이 이제 다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이 앞으로 사업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결국 그게 나중에 잡 오프닝과 연결되는데, 근데 이 NFIB의 비즈니스 서베이 안에 서브 항목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여기 요 내용입니다.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지난 3개월 대비해서 요번 최근 3개월 서베이한 기준으로 최근 3개월에 기업의 순이익이 증가했습니까? 라는 겁니다. 증가했던 몇 퍼센테이지니까 이게 0 위로 간다는 건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순이익이 증가했다고 답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 0 아래로 간다는, 마이너스로 간다는 거는 지난 3개월이 증가했다는 것보다도 어닝이 더 많이 나빠졌다고 답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죠. 중소기업들이 서베이가.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한 30한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즉 뭐냐면은 전체 기업들 중에서 전체 네팅 치니까 오히려 거의 한 40% 육박한 기업들이 순이익이 지금 줄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하단에 있는 얘기는 뭐냐, 하나 더 추가하면 뭐냐면 향후 3개월에 기업의
세일즈가 늘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지금 마이너스 한 20% 육박하죠. 즉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이 향후에 매출도 굉장히 좀 암울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그 기업들의 최근 3개월 당 순이익이 늘 것 같습니까? 라고 했는데 여기가 결국은 S&P 500의 주가랑 또 굉장히 많이 연동이 갖고 있어요. 뭐냐면은 요 서베이가 사실은 미국 S&P 500의 좀 선행지표 역할을 하거든요. 자, 요건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비즈니스가 향후에 순이익이 늘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늘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다음 달 여기 subsequent라고 했는데 그 다음 달에 평균 주가 월 성과가 1.08인 반면에 방금처럼 이렇게 컨트랙션 해줘. 그러니까 순이익이 늘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줄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에서 주로 줄고 있다는 전망 많이 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성과가 좀 0.35로 좀 이전보다 성과가 부진하죠. 결과적으로 미국 중소기업들의 최근 3개월간 순이익 그러니까 실적도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답변하는 사람도 많고, 또 향후에 매출은 좀 늘 것 같습니까? 할 때 매출을 늘 거라고 답하는 사람도 굉장히 오히려 이제 감소할 거라고 답하는 사람도 많고, 과거의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게 미국의 중소기업의 순이익 최근 3개월 전망치가 결국 주가도 굉장히 영향이 있었는데 이후의 성과가 이렇게 좀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 결론은 뭐냐면은 요번에 NFIB 데이터를 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우리가 방어적으로 좀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다양한 꼭지를 갖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